10월 3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한국의 주식시장 참 까다롭기도 하고 또 난이도가 정말 높죠. 매매하기가 아마 매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주변에 이런저런 이슈도 참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오늘 한국 증시도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 관련 이슈 이런 부분 등이 장중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대선 이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장중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의 준비가 끝났다 이러한 국방정보본부의 이러한 소식이 또 알려지면서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제가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5일 이평선이었죠. 오늘 양시장 모두 밀렸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5일 이평선은 지지를 하고 끝났어요. 그죠? 빠지긴 했지만 눌리긴 했지만 단지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죠. 20일 이평선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어떤 저항 기준이든 간에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돌파가 중요하죠. 돌파도 중요하지만 돌파하고 나서 이거를 지켜내야만 이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내지 못하고 또 하향해 버린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혼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일 이평선을 다시 하향한 이 흐름이, 물론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또 올라간다면은 뭐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해 준다면은 일단 지지로 우리가 의제를 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아래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코스피는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렇게 반등을 이틀간 한 것은 순수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만든 반등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삼성전자가 만든 반등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가 눌리면은 지수 자체가 또 눌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눌렸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AMD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나온 결과를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꼽을 때 지난해 3분기 대비 18% 증가니까 시장 예상치를 조금 더 넘어서는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시장의 예상치가 75억 5천만 달러, 75억 5천만 달러. 근데 75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겨우 5천만 달러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예상치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서 성장성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불과 5천만 달러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은 예상치 아래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근데 그 이유 있죠. 하락한 그 4분기 실적을 저렇게 전망하는 이유를 갖다 놓고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망 제약 문제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망의 변목 현상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저렇게 전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공급업체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궁극적으로 좀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공급망 변목 현상 요거를 또 해소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이 공급망 업체들의 경우는 또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AMD하고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 원익 IPS, 덕산 하이메탈, 메커스 뭐 요런 종목들이죠.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어제 AMD의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장중에는 이제 이렇게 반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시간의 하락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시간의 하락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는 이제 시간의 주가하고 이제 실제 어떻게 마감되는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참 이게 주가라는 게 그죠? 3분기는 잘 나왔는데 또 4분기 때문에 또 빠지고 참 어렵죠. 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뭐 공급망, 뭐 개인 PC 성장의 정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AI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망 문제 때문에 결국 뭐 삼성의 HBM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내용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렇게 악재는 아닌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AMD의 시간의 하락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죠. 근데 왜 선방을 했느냐? 결국 이 공급망 문제라는 개념이고 이게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공급업체들에게 그게 나쁜 건가? 뭐 이런 부분. 근데 어쨌든 21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 과정에서 512평선에 가서 저항을 받고 눌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안착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돌파해도 또 위에 위치하는 21이평선에 가서 또 저항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1이평선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 공방이 나오는 거는 이상 징후가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자, 어제와 그제 흐름을 통해서 512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로 이렇게 돌렸죠. 이 512평선을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좀 이상 징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주가 흐름이 혼조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위치에서는 오늘처럼 22평선 저항으로 눌리는 거는 아직은 문제는 없다. 이런 저항 공방 받다가 다시 돌파하면 되니까, 그죠? 다만 512평선은 하향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후속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PSK 홀딩스 이 종목들이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좀 앞선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뭐였죠? 그 얘기는 다른 중소형 반도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 시도하는 것과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눌려서 이러다가 여기서 반등을 주는 거.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그죠? 얘가 앞서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PSK 홀딩스도 미리 1차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던 종목들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왜 앞선 패턴의 흐름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 차이점 뭐죠? 예, 결국에는 상대적인 실적의 개선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이들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먼저 앞서서 선도적인 반등 시도를 하고 있던 거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요 벤더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말 또 내년 초로 다수의 신규 고객사들의 퀄 테스트가 완료될 예정에 있어요. 퀄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이제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태양광의 페로브스카이트 이 장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신규 매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을 갖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이런 효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아주 높기 때문에 태양 전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 관련해 갖고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적의 어떤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수요가 이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채택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장비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연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PSK 홀딩스 역시 AI 가속기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시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PSK 홀딩스가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는 선도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이런 선도성 패턴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자, 오늘은 우크라 재건주가 또 상승을 했죠. 우크라 재건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건데, 일주일 내에 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기반 시설은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협상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있었고요. 또 트럼프 기반의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죠?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평화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 식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상승을 오늘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주식장인에서 오전 중에 현대 에버다임하고 데모, 이 두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이 앞선 패턴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대 에버다임이 이게 그때 당시에 3%인가 4%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21%까지 22% 가까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의 20% 가까이에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는 한 9%대 올라가다가 이제 윗꼬리는 좀 달려있죠. 윗꼬리는 달려있는데, 요거는 1200원. 요 1200원 있죠. 여기가 그 앞에서 보면은 어제도 이제 저항점이었고, 고점, 여기도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죠. 여기를 이제 넘겨서 끝났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거래가 증가되고 있을 때 윗꼬리가 이 아래로 끝나버렸으면은 또 매물 공방이거든요. 근데 위로 끝나가지고 조금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는 가장 앞선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반의 흐름의 등락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지수는 오늘 하락했고 좀 까다로운 그런 한국 증시의 영역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까다롭고 쉽지 않다라고 할 때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매매 비중을 거기에 맞게 조절해라.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이든지 좀 제한적인 비중을 갖고 매매하는 게 낫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 사서 계속 들어가다가는 또 다시 되밀려 버리고 또 손실나고 이래 버리니까. 자, 이래저래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여건의 시장의 여건이 나오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주면서 일단 좀 기다려라. 매매보다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국 증시를 체크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여건의 한국 증시 자리를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그 전까지는 좀 이제 틈새로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여건이 있죠.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